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새로운 패키지로 만들겠습니다. 자, 섹션 02번으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Functional Interface in Java API라고 할게요. Java API. 이름은 서브 패키지는 EX0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는요, Consumer Functional Interface입니다. 자, 그러면 컨슈머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슈머죠. 그러니까 입력은 있지만 리턴은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소비만 하는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자, 메인 메서드 안에서 첫 번째로 샵 1번. 자, 익명 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슈머라고 하는 컨슈머 타입은 스트링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원소의 타입은요. 네, new consumer. 자, 여기서 컨슈머 쓰실 때, 이거 함수적 인터페이스 쓰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기 뒤에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스트링이라고 써주세요. 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볼게요. 컨슈머를 일단 추가를 했고요. 컨슈머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나는 겁니다. 객체 못 만들으니까 익명 이너 클래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써줘야 될 거고, 여기 뱃속에는 accept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완성 메서드가 입력은 있는데 리턴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서드 이름은 accept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화면에다가는 그냥 입력받은 저 문자열을 출력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컨슈머 인터페이스입니다. 익명 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컨슈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함수적 인터페이스니까 펑셔널 인터페이스, 뱃속에 accept라고 하는 딸랑 하나의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정의되어져 있는 거니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람다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람다식 중에서도요, 첫 번째 골뱅이 1번 하고 나서요, 기본 람다식, 기본 컨슈머,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컨슈머, 자,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람다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람다식 기호 집어넣을 거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거를 한 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줄여서 표현할까요? 이번에는 자, 이만큼을 줄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줄였습니다. 자, 일단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 삭제가 가능하죠. 매개 변수가 하나니까 소괄호도 삭제가 가능하죠. 명령어가 한 줄이기 때문에 바깥쪽 중괄호도 삭제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서 기본 컨슈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컨슈머 뱃속에는 accept라는 메서드가 당연히 있을 테니까 여기서 accept를 호출해 볼게요. 자, 그 accept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는 스트링을 가지니까요. 여기다가 문자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 t 함수형 인터페이스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 컨슈머에 대해서 람다식을 표현한 방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컨슈머 뱃속에는 미완성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는 함수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다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메서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accept를 호출하게 되면 이 기능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얘가 그대로 호출이 될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방금 제가 써준 것과 그대로 결과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형입니다. 확장형 컨슈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확장형입니다.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냥 일반형이 컨슈머라고 한다면 확장형은 int 컨슈머, long 컨슈머, 더블 컨슈머, 바이 컨슈머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걔네들은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게 지금 얘가 제네릭 타입이란 말이죠. 이렇게 원래는 t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int로 고정된 게 int 컨슈머입니다. 그럼 더 이상 얘는 제네릭이 아닌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기 C2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롱 컨슈머, 더블 컨슈머도 각각 더 이상 제네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롱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더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참조 변수 값은 C3, C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참조 변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t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여기다가 넘버라고 할게요. 넘버라고 하게 되면 내가 넘버를 집어넣으면 넘버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넘버를 집어넣어서 넘버를 호출하는 거고요. 넘버를 집어넣어서 넘버를 호출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셋 다 넘버지만 얘는 이 넘버가 입력값이 int일 경우겠죠. 얘는 롱 값이겠죠. 얘는 더블 값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스트링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입력 int 값은 이라고 쓸까요? 플러스. 자, 이만큼 그냥 카피해서요. 밑에다가도 집어넣고 밑에다가도 집어넣고 타입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롱 값일 거고요. 롱 값일 거고요. 뒤에 건 더블 값일 겁니다. 자, 결국에는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만 하는 거다. 단 이때 입력되는 값은 요 값들로 그 타입이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확장형 컨슈머입니다. 자, 하나가 더 있었죠. 바이 컨슈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이 컨슈머에서 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제네릭 타입이 하나가 아니라 기본형보다 오히려 하나가 많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링 인티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이 컨슈머라고 하는 걸로. 이걸 C5라고 한번 이름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력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입력 하나는 name이고 하나는 age라고 할게요. 그래서 입력 이름은 스트링 타입으로, age, 나이는 인티저 타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tem.out.println. 잠깐,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그냥 뭐 이름은 이름 플러스 네임 플러스 여기다가 나이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울게요. 나이 플러스 에이지.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국엔 이름과 나이를 그냥 그대로 출력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확장형 컨슈머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num이라고 하는 거가 int, long, double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타입으로 한정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각각 C2부터 시작해서 C5까지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를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내부적으로 다 그 accept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2.accept 하고 나서 얘는 3이라고 하는 값을 호출하는 겁니다. int 값을 호출하는 거죠. 자, C5까지 다 해볼게요. 얘는 3, 얘는 4, 얘는 5. 자, 그럼 여기에서는 name은 홍길동이라고 쓸 거고요. 홍길동, 그 다음에 16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롱 값을 받는 거죠. 여기 3A라고 쓸게요. 아니, 근데 왜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나요? 롱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int 값 집어넣었잖아요. 롱은 int보다 더 큰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더블은 롱보다 더 큰 거죠.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여기에 OL이라고 써볼 거고요. 여기는 7.8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C4를 호출할 때는 더블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C3를 호출할 때는 롱을 집어넣는 거고요. C2를 호출할 때는 int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by 컨슈머인 C5를 집어넣을 때는 첫 번째는 스트링, 두 번째는 인티저를 집어넣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 결과는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출력만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출력 결과가 나오겠네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컨슈머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서플라이어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플라이어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서플라이어는 말 그대로 공급자죠. 그러니까 입력은 받는 건 없지만 리턴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서플라이어의 기능인 거죠. 자, 그럼 샵 1번 똑같습니다.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해 볼게요.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플라이어 타입은 똑같이 그냥 스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링
자, 그리고 나서 참조 변수는 그냥 s라고 할 거고요. new supply. 자, string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 생성자에서 자, 여기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일단은 서플라이어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자, get 메서드가 뱃속 안에 있는 메서드죠. get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 입력 타입은 없지만 출력이 지금 스트링을 리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냥 바로 스트링을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upplier t 함수형 인터페이스 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얘는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리턴하고 있는 get 메서드가 스트링을 리턴하죠. 그러면 내가 ge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get 메서드가 스트링으로 바뀔 테니까 스트링을 리턴할 테니까 그게 그대로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 s라고 한 참조 변수 속에 있는 get 메서드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는 서플라이어 함수형 인터페이스 얘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왜 이렇게 그대로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입력 매개 변수는 없지만 출력 기능만 있는, 출력이 아니라 리턴 기능만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서플라이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API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기본형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 함수형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객체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S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는 또 저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줄여서 그냥 람다식으로만 표현한 거니까. 자, 첫 번째 거 매개 변수 없으니까 더 줄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도 삭제가 가능할 거고 리턴이라고 하는 글자도 삭제가 가능할 겁니다. 딸랑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중괄호 삭제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가 기본형에 대한 서플라이어를 람다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s1의 뱃속에 있는 ge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전히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기본형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람다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밑으로 바꾼 게 지금 기본형을 익명 이너 클래스를 람다식으로 바꾼 거니까요.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확장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샵 동그라미 1번 기본형입니다. 서플라이어라고 하고요. 여기는 2번으로 바꿀게요. 2번 확장형. 자, 서플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지금 함수형 T 타입, 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객체를 생성할 때 정의할 수 있는데, 제네릭 타입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제네릭 타입 T가 하나로 고정되어져 있는 게 확장형이죠. 자, 대표적으로, 자, 불리언 서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자, 불리언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제네릭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가 불리언으로 아예 고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리턴은 무슨 타입을 리턴한다는 소리예요?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건 람다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입력 매개 변수는 없을 테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초가로만 표현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리턴 타입은 항상 불리언으로만 리턴할 수 있으니까 불리언 값으로 리턴을 해줘야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추가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4개를 더 3개를 더 추가할 텐데, 하나는 int 서플라이어로 고정된 거고, int로 고정된 거고요, 리턴 타입이. 하나는 long, 하나는 double로 리턴 타입이 고정된 겁니다. 자, 그러면 S2, S3, S4, S5. 자, 이렇게 놓을 거고요. 각각의 타입이 달라지죠. 여기서 그냥 뭐 2 플러스 3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long을 리턴해야 되는 거니까 10L이라고 리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5.8 정도로 할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확장형의 모든 서플라이어 타입을 다 추가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int 서플라이어니까 int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int 값만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더블 값만 리턴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5라고 썼어요. 그럼 int 값을 리턴한 거잖아요. 아니, 더블 서플라이어는 더블로 바뀐다면서. 그런데
int가 더블보다 작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더블 속에 모든 int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5를 리턴하게 되면 리턴 값은 5.0이 되겠죠. 더블로 바뀌어서. 이거는 뭐 기본 자료형 때 들었던 내용이니까 이해하시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int를 리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5.8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int는 더블보다 작으니까 더블 리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리턴 타입이 이걸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되 물론 더 큰 숫자의 범위는 가능합니다. 더블로 받는 거라고 한다면 int 롱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는 제가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이제 각각에 대한 이 S2부터 S5 안에 있는 실제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메서드. 얘네들은 함수형 인터페이스잖아요. 뱃속에 메서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메서드를 호출할 텐데, 기본형은 메서드가 뭐였습니까? get이었죠. 자, 그런데, 리턴 타입이 불리언이면서 리턴의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다시 할게요.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면서 리턴 타입이 서로 이렇게 다를 때는 메서드 이름도 다르다고 그랬었죠. 자, 메서드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세요. S2에다가 점을 땅 찍어요. 그럼 일단 기본형 메서드가 get이죠. get as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을 쓰는 겁니다. 불리언.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는 get as 뭐가 될까요? int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그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S3가 될 거고요. S4가 될 거고요. S5가 될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get as int가 아니라 get as long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는 get as double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서플라이어처럼 기본형 메서드는 get인데 만약에 확장형이 리턴 타입이 서로 다르면서 기본 자료인 경우에는 각각 기본 자료형 as 플러스 리턴 타입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정 패턴이 있으니까요. 뭐 각각 이거 다 언제 외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계속 이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et as 불리언하게 되면 얘를 서플라이어 하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얘는 실행하면 5가 나올 거고요. 얘는 10, 얘는 5. 아니죠. 얘가 false 5, 10, 얘는 5.8 이렇게 리턴을 하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죠. 여기다 그냥 써보도록 할까요? 미리 결과를, 미리가 아니라 벌써 봤으니까. 자, false 나올 거고요. 여기는 5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10이 나올 거고, 여기는 5.8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일단은 컨슈머랑 서플라이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하나는 입력 매개 변수만 있는 거고, 하나는 리턴 타입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프리디케이터라고 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new 하고 나서 클래스 서버 패키지는 EX03번으로 할 거고요. 이름은 predicate underbar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할게요. functional interface.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predicate의 익명 인어 클래스 방법으로 객체 생성해 볼 겁니다. 익명 인어 클래스 방법으로 객체 생성할 겁니다. 자, predicate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가지고 predicate라고 한다고 했었죠? 입력 타입이, 특정 타입이 들어오면 그 결과로 리턴을 항상 어떤 타입의 입력이 들어오든지 간에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불리언으로만 리턴하는 것, 그걸 가지고 predicate functional interface라고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객체에 먼저 보겠습니다. predicate, 자, 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입력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new predicate, 자,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predicate 추가할 거고요. util 안에 있는 predicate 추가할 거고요. 세미콜론 붙여야겠네요. 자, 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미완성된 메서드 완성시켜야겠죠. 자, 이름은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네리브로 넘겨준 요 타입이 바로 입력 타입이 되는 거고, 그 입력 타입에 따라서 출력은 항상 불리언으로 확 고정되어져 있는 거. 이게 바로 predicat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tr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출력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t.length가 매개 변수로 t.length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나 널이 들어오면 0보다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그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결국에는 문자의 기럭지를 체크해서 문자의 기럭지가 0 이상이면 비어져 있는 칸이 아니면 true를 리턴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UI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 텍스트가 지금 입력된 상태로 확인 눌러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먼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주로 이런 코드를 많이 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람다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dicate의 람다식 표현입니다. predicate의 람다식 표현. 그러면 첫 번째로 기본형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1번 기본형 predicate. 자, 기본형 predicate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가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redicate 똑같이 스트링 타입을 입력으로 받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람다식으로 바로 쓸게요. 입력은 일단은 스트링 타입으로 받을 겁니다. 입력 받은 다음에 출력은 저기 있는 기능을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줄여줘서 써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쓸게요. str이라고 하는 것의 length가 만약에 0보다 크면 true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해라.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위에 있는 코드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카피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 변수가 tt가 됐겠죠. tt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람다식으로 바로 쓰게 될 때는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입력을 주면 너 이런 입력 뱃속에 있는 length를 호출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변수는 얼마든지 이름이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p1.test 호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다가 지금 입력 매개 변수로 스트링을 받고 있으니까 스트링을 집어넣어줘야겠죠. 여기다 그냥 안녕이라고 써볼까요? 안녕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이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 안녕이라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서 개수가 0보다 크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true가 리턴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자, true 이렇게 호출될 겁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true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확장형 프리디케이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서 볼까요? 자, 2번 확장형 프리디케이트. 자, 그럼 확장형 프레디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리턴 타입은 불리언으로 고정해요. 얘는 뭐 이미 벌써 고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스트링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제네릭 타입에 스트링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스트링을 받아다가 true, false를 리턴하는 거라서 그랬었죠. 그럼 확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링이 어느 한 타입으로 고정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본 자료형으로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int predicate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 int로 고정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p2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p2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number라고 하는 놈을 받아서 여기 람다식 표현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num이라고 하는 것을 2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겠습니다. 2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이면 똑같이 사망 연산자로 쓸게요. 이거. 그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int predicate입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눌러서 추가할 거고요. 결국에는 이 넘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슨 타입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int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p2라고 하는 거 뱃속에 있는 te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제가 int를 안 집어넣고 여기에 더블을 집어넣거나 뭐 문자열을 집어넣게 되면 애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안 되겠죠. 강한 타입 체크를 할 테니까. 자, 나머지 것들도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long predicate고요. long predicate라고 하는 것은 long을 받아다가 long 값을 출력한 비교해서 true, false를 리턴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100보다 큰 걸로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자, long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다가 Ctrl Shift O 눌러서 계속 임포트는 해주세요. 자, 넘버 값을 받으면 만약에 그 넘버 값, long 값을 받겠다는 거죠. 이 넘은 long을 얘기하는 거죠. 자, long을 받아서 그 값이 100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엔 더블로 만들게요. 더블 프리디케이트 P4라고 하는 놈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쓸까요? 0보다 크면, 그냥 0보다만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다 괄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Ctrl Shift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 여기 num이라고 하는 놈은 더블, 여기는 long, 여기는 int. 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의 타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내내 중요한 건 return 타입은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확장형 predicate는요, by predicate입니다. by predicate는 오히려 타입이 두 개죠. 그래서 이번엔 string. 원래 기본형은 입력 타입을 하나 받는데요. 얘는 입력 두 개를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력 두 개를 받아서 여전히 true, false만 리턴하는 겁니다. 불리언만 리턴하는 거죠. 자, P5로 바꿀 거고요. 이번에는 입력이 두 개죠. 그럼 입력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str1이라고 하는 것과 str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면 true, 뭐면 false 이렇게 삼학연산자를 쓰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되겠네요. str1 equals str2 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Ctrl Shift O 눌러서 추가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equals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가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자, 확장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신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input 타입이 다 정해져 있고 input 타입이랑 상관없이 출력은 무조건 다 뭐로 고정되어 있다? true, false로 고정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메서드를 출력을 할 텐데요. 메서드를 출력할 때 기억하셔야 될 거. 앞에서 잠깐 했는데, 서플라이 할 때. 만약에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이고 리턴 타입이 서로 다르면 기본 자료형 as 리턴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턴 타입이 기본 자료형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항상 뭐만 리턴합니까? 항상 불리언만 리턴하죠. 그럴 때는 메서드가 얘랑 동일하다고요. 그냥 테스트라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sysout 하고 나서 p2.test. test as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거는 p2라고 하는 놈은 int 값만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5,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2.3 이렇게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류난다고요. int 값만 받을 수 있는 프레디케이터가 p2니까.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그대로 카피해서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P3, P4, P5 이렇게 네 가지를 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85L 이렇게 롱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5.8 이렇게 써볼까요? 네, 더블로 집어넣는 게 가능했습니다. P5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안녕이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안녕 집어넣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가 다 완벽하게 동일한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이퀄의 결과는 true가 나오겠네요. 자,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당연히 true, false 중에서 true가 나올 거고요. 2라고 하는 놈은 짝수잖아요. 그럼 얘는 true. 두 번째 거는 100보다 작으니까 false. 두 번째 거는 100보다 크면 P3 볼까요? 네네. 제가 이렇게 봤네요. 이렇게 네 개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위에 거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sysout 한 줄 띄울게요. 자, 실행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true, false, false, true 형태죠. 그럼 여기가 미리 써놓겠습니다. 자, true, false, false, true.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false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도 세 번째 거도 false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짝수면 true라고 했었잖아요. 짝수잖아요. 85는 100보다 작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왔을 거고요. 얘는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양수일 때만 true라고 했으니까 false가 나올 거고요. 안녕은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한 글자니까 equals를 하게 되면 true가 나오겠네요.
자, 이해하셨죠?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은 우선 세 가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후에 다시 나머지 함수적 인터페이스,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함수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